이게 봐봐. 자, 30번 문제가 보면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일단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기랑 대칭성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30번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자, 양수 t에 대해서 0부터 t까지에서의 함수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4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절대값 fx라는 그래프와 4라는 그래프가 만난대요. 그럼 그 얘기인 즉슨 부호를 풀면 fx라는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얘가 4랑 만나는 점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만나는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절대값을 풀면 뿔마 4기 때문에. 그지? 문제에서 fx가 사인이군요. 네, 사인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교점의 총합을 우리가 GT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삼각함수 좀 세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주기부터 가겠습니다. 자, 주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원래 주기가 2파인데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봤더니 파이분의 6이라고 곱해져 있어서 얘는 12 정도가 주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12가 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요. 두 번째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F0이 얼마래? 8이래. F0이 8. 그럼 F0이 8이니까 0을 대입을 하면 문제식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A 곱하기 사인. 자, 사인. 그 다음에 X자리에 0을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돼요. 요렇게까지 써지고요. 플러스 B라고 써집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은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사인 6분의 파이, 즉 30도는 2분의 1이 돼서요.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B가 얼마와 같다? 16과 같다. 16이 된다. 8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되죠. 그럼 좀 이걸 이쁘게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A라는 값은요. 뭐라고까지 쓸 수가 있냐면 2B 마이너스 16 정도의 값을 갖는구나 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첫 번째는 G18이 5라는 걸 쓸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세 번째 G18이 5라고 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부터 18까지의 요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 5개가 나온다라는 뜻이죠. t에다가 18을 대입하니까 0부터 18까지에서의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 5개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은 뭐냐면 최고 앞에 붙어 있는 a라는 개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래프 개형이 조금 다르죠. 양수라면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음수라면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뒤집어져서. 됐니? 그럼 그때에 따라서 생기는 교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얘일 때와 얘일 때로 나눠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구나 정도를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부터 해볼게요. 자,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이미 그래프를 대충 그릴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0이라는 게 뭐라는 걸 알아요? 8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F0이 8이다. 그래서 요 선분을 X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Y는 8이라고 해볼게요. 8. 되나요? 8.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교점 개수 찾을 때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릴 거잖아, 니네.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굳이 곡선처럼 예쁘게 그려줄 필요가 없어요. 교점 개수 찾을 때는. 그냥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사인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냥 직선으로 삐죽삐죽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뭐 예쁘게 아트를 하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요점을 1이라고 잡아보고요. 쌤이 요점을 7이라고 잡아보고, 어차피 그래프 2번 그릴 거니까 요점을 7이라고 잡아보고, 그 다음에 요점을 13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x-1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축 방향으로 몇 칸? 한 칸 평행 이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0부터 시작을 해서 주기가 10이니까 0부터 6이랑 12까지가 하나의 주기가 그려지겠지. 근데 x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을 시킨 거니까 x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을 시켰으니까 1부터 시작해서 13까지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봐. 1일 때의 값을 구해볼게요. 1일 때의 값을 문제의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대충 구하면 x자리에 1 들어가죠. 그지? 그러면 f1은 1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a 그 다음에 사인 0이니까 0이 돼서 그냥 싹 사라지고 그냥 b가 돼요. f1은 b. x1 대입하면? 그러면 잘 봐. 쌤이 요쯤을 그냥 b라고 잡을게. 되니? b라고 잡고요. 경계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자, 사인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럼 잘 보세요. 아, 이거 너무 멀리 갔다. 여기를 7이라고 할게. 여기를 13이라고 하고, 여기를 19 정도로 할게요. 그냥. 너무 멀리 갔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림 축소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래프 그려보면 잘 봐. 0은 여기서 출발하죠.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가면 뭐 1을 대입했을 때가 얼마냐면 이쯤이에요. 이쯤. 여기 1 대입했을 때. 그지? 그러면 B 대입했을 때가 7 대입했을 때가 제일 위에 찍히겠죠. 오케이? 아니다. 다시. 7 대입했을 때도 여기고 여기가 돼서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뭐 요 정도가 그려져요. 사인 함수 그래프가. 됐니? 오케이? 자, 근데 잘 봐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럼 18이라는 값이 어디 있나를 살펴보면 18이라는 값이요. 요쯤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요 정도에. 18. 그러면 0부터 18까지에서의 교점의 개수가 5가 나와야 돼. 5개가 나와야 되는데 4나 마이너스 4는 8이라는 애보다 밑에 있죠. 그죠? 요거 4나 마이너스 4는 8이라는 애보다 밑에 있죠. 따라서 얘가 8이니까 밑에서 아무리 많이 만나봤자 이렇게밖에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최대가. 이 하얀 선보다 위에 그려질 수가 없죠. 그럼 잘 봐. 4를 하나 쭉 그리고 마이너스 4를 하나 쭉 그려. 근데 생길 수 있는 가장 최대 교점의 개수는 몇 개밖에 안 생기냐면 4일 때도 2개, 마이너스 4일 때도 2개가 돼서 최대 몇 개? 4개까지밖에 안 생겨요. 0부터 18 사이에서는. 따라서 결론이 뭐냐? A가 0일 때는, 0보다 클 때는 이거를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지 않다가 첫 번째 결론이에요. 되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갈게요. 안 돼. 탈락. 여러분 이 문제를 풀었다 못 풀었다 맞췄다 못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쯤 돼서 수능 문제를 푸는데 킬러 문항은 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씩 검증해 보는 걸로. 가능한 게 있나 없나.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수업을 하는 거고 하나씩 다 보여드리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경험치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대충 끄적끄적 하다 보면은 이거 안 되겠네? 이런 감이 생긴다고. 자, 어차피 킬러 문제는 처음 보는 게 나올 거예요. 봤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신이 아니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거를.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 즉 음수 그래프가 그려질 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나는 똑같은 그래프의 개형을 비슷하게 그릴 건데 여기를 8이라고 잡을게요. 0일 때 8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자, 여기를 8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아요.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B라는 값이 이쯤에 밑에 찍힐 겁니다. 이제 그죠? B라는 값은 밑에 찍혀요. 그래프의 개형이. 자, 그 다음에 요점을 1이라고 잡을게요. 요점을 1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1 잡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요점을 7 잡고, 요점을 13 잡고, 요점을 19 요 정도까지 잡아볼게요. 일단 자, 요 정도까지 잡아보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잘 봐. 요 가운데 절반에서 참 드르륵이 부럽긴 한데, 자 0일 때 8이고요 1일 때 B를 지나요. 그럼 직선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됐다가 여기 내려왔다가 7일 때 B를 지나고 13일 때도 B로 가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요게 한 텀이야 얘들아. 잘 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사인 그래프 한 텀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까지가 요까지 다시 와야 되니까 얘도 이 정도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가 생길 거예요. 19까지 그리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그대로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잘 보세요. 8보다 작은 4랑 마이너스 4라는 애를 이제 선을 그릴 건데, 걔네들의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5개. 0부터 18까지. 그럼 18의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냐면 한 요 정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A가 0보다 클 때는 절대로 교점이 5개가 나오는 게 안 된다라는 거를 이미 검증을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갖고 풀면 되냐면, 이 경우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5개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 교점이 5개가 나오려면요 2개, 3개 이런 식인 거죠. 4개, 1개는 거의 없어요. 2개, 3개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아니면 빵개 5개거나. 근데 2개, 5개가 생길 수 있나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서 아무리 선을 그어봐도 5개가 한 번에 나올 수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최대 몇 개까지 나와? 이렇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지? 최대 4개. 그러면 이 맨 끝에 꼭지점들 있죠. 맨 끝에 꼭지점. 얘네들.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몇 개? 하나, 2개죠. 그지?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얘가 밑에 찍히니까 얘가 당연히 뭐가 되어야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럼 잘 봐. 그러면 4라는 애의 위치는 여기서 2개가 생기게끔 했지. 그럼 4라는 애의 위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 B라는 기준점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당연히 아니 커야죠. 근데 작아도 되는데? 조금 작아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안 되네. 되지 않아요? 여기가 18인데? 여기가 18인데? 그지? 그럼 4라는 애의 위치는 대체 어디 써야 되나 이 생각을 가져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노란 점선 보세요. 18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있죠. 생기죠. 걔보다 어떤데요? 요 노란 점선보다 위로 가면 G18 즉 0부터 18까지의 요 주황색 교점과 주황색 그래프와 이거의 교점이 3개가 생길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1개, 2개, 3개가 나올 수가 있고 요거보다 조금 올라가도 요렇게 가도 몇 개가 생길 거예요? 1개, 2개, 3개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4라는 친구의 위치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금 0부터 해. 그럼 4라는 친구의 위치는 잘 봐. y는 4라는 애는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F18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돼요. 여기가 빵꾸라서 교점이 안 생겨요. 여기서 이미 하나, 둘, 3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뭐보단 작아야 돼요? 8보단 작아야죠. 왜? 8이 되면 즉 이 하얀 선이 되면 여기서는 2개 생기는데 여기도 빵꾸라서 되니? 근데 F18을 구해보면 X자리에 18 대입하면 되거든요. X자리에. 그럼 X자리에 18을 대입하시면 걔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중요한가? 네,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2분의 1A 더하기 B가 나와요. 18을 대입하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잘 봐. 우리가 A값, B값 찾아야 되니까 요 지점이 얼마냐면 요 지점이 4죠. 1과 7의 가운데점. 그럼 요 지점에 4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즉 F4라는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아닌데? F4는 A 곱하기 사인 x-1이죠. 6분의 파이 곱하기 x-1.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2분의 파이라는 값만 남고요. 더하기 b가 되는데 이 친구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됐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까지가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a, b에 대한 관계식을 맨 처음에 찾아놓은 게 하나 있어요. 요거. 그러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a가 2b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3b 마이너스 16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a가 2b 마이너스 16이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죠? 넘어가시면 b 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됐니? 플러스 4가 나오죠. 쏘리. 왜? 한석이 이해가 안 됐어요?
됐죠? B가 4예요. A는 얼마예요? A는 A가 2B-16이에요 여러분. A가 2B-16, B가 4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론 G 알파가 절대값 A-B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얼마가 될 때? 12가 되도록 하는 알파 값에 뭘 구해라? 최대를 구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12개가 생기도록 하는 알파 값의 최대를 구해라. 됐니? 12개, 12개, 12개. 그러면 답이 얼마일까? 잘 봐. 이제 끝났어. 다 했어. 끝났어. 여기서 하나 생기죠. 대충 B 그리면. 이렇게? 왜? B가 4라며. 얘들아, B가 4라며. 근데 우리가 못 찾는 거야. GT가 4랑 마이너스 4의 교점.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4. 됐어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교점들이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생기죠? 근데 공교롭게도 1이라는 게 주기의 처음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끝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주기성 이용해야죠. 이걸 언제 다 세고 있니? 잘 봐. 이렇게가 뭐라 그랬어? 한 텀. 그러면 그때 교점 몇 개 생기나 볼게.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빵꾸. 왜 빵꾸를 찍어 놓냐? 문제에서의 t값의 범위가 0부터 x가 t까지예요. t까지. 요 사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는 주기가 끝나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뭐 하는 점이야? 시작하는 점이죠. 그럼 잘 봐. 한 텀 안에서 몇 개 생겨? 3개. 됐나요 여기까지? 3개. 그럼 잘 봐. 나는 몇 개 찾으면 돼 이제. 끝났어요. 다 했어요. 여기 보세요. 요거 지울게요. 12개 나오는 거 찾으면 되죠. 12개 나오는 거. 그러면은 쭉 연장해서 또 생각해 보면, 자, 요 그래프 연장 때려 볼게요. 요 그래프 연장 때려서 어디 갔어? 그냥 대충 찍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뭐 요 정도 잡고 해 보면 요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요렇게 또 요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네.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여기 또 내려갔다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또 이만큼 올라오네. 이런 구조가 되죠? 정화 찍으면 대충 이런 구조? 이렇게. 그럼 여기도 확인해 볼게요. 1부터 13까지 해서 3개 생겼고요. 13부터 여기 다음 주기가 얼마예요? 다음 주기가 25죠? 12칸 가니까. 그럼 12칸 갈 때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 연장 쭉 때리면 여기서 빵꾸 이렇게죠. 그럼 주기 한 텀에 몇 개씩 생겨? 3개. 그럼 이런 얘기네. 1부터 13 사이에서 몇 개? 3개. 13부터 25까지 해서 몇 개? 3개. 됐니? 25부터 37까지 해서 몇 개? 3개. 그 다음 주기가 뭐예요? 37부터 49죠? 12 더하니까 그때까지 몇 개? 3개가 딱 생기는데 알파가 최대가 돼야 된대요. 이 알파는 뭐의 역할을 해요? 얘죠.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예요? 여기까지죠. 이 지점이 빵꾸가 되기 때문에 딱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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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12개. 그래서 t의 값은 얼마다? 49.
49가 되고 답이 49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죠? 자, 잘 보세요. 30번 문제는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이 문제를 풀었다 맞췄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사고력을 갖고 계속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단기 완성이 아닙니다. 얘는. 뭐가 나올지 알아도 단원이 예를 들어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투가 다 나와요. 수투가 나와요. 맨날. 수학투가. 미분법, 적분법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미분법, 적분법만 빡세게 공부하면 30번 맞출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주제가 나오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정확히 해석해서 끌고 가야 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0번을 위한 공부는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계속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고 연습하시고 배운 거 제대로 복습하고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자꾸 확인하고. 알겠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남은 기간 수능 볼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20분 일찍 끝내도